마늘 2차 생장, 즉 벌마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생장의 증상은 마늘 생육 후기에 엽초 밖으로 잎이 새로 나오는 현상입니다. 즉 마늘종이 나올 무렵이 되어서 마늘종이 나오면서 아니면은 마늘종보다 먼저 잎 사이로 가는 잎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2번 자란다고 해서 2차 생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잎이 자라서 점점 이게 잎이 2개 되고 3개 되고 또 옆에서도 또 추가로 올라오고 이래서 굉장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여러 개의 잎이 올라오는데요. 이게 심할 경우에는 구비대로 가야 될 양분들이 지상부, 즉 새로운 잎이 자라는데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구비대가 불량해지고 또 이렇게 새로운 잎이 자라면서 다시 밑에 마늘 잎편을 쪽을 분화를 시켜서 벌마늘이 됩니다. 그래서 쪽이 다시 분화되어서 품질이 나빠져서 상품성이 없어지게 돼서 이렇게 수량 감소 및 품질이 불량해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2차 생장이 심하게 발생됐는데요. 농민들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머리를 풀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가는 잎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보면은 이제 머리를 풀어헤친 행상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마늘은 이렇게 6개의 쪽이 나누어지는데 2차 생장이 심한 것은 한쪽이 한 개의 마늘로 분화되는 한 통이 마늘 6통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2차 생장이 아주 심한 포장인데요. 일반적으로 마늘종이 한 개가 올라와서 그것을 꺾으면 더 이상의 마늘종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식물체 같은 경우는 마늘종이 4개가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마늘은 밑에 있는 마늘쪽이 최소한 4개 이상은 다시 쪼개졌다는 겁니다. 마늘종이 올라온다는 의미는 마늘쪽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2차 생장 정도를 보면은 맨 좌측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마늘종이 하나가 있고요. 2번째 것은 가는 잎이 하나가 나왔고, 3번째 것은 가는 잎이 한 3개 정도 나왔고, 마지막 맨 우측의 것은 모든 쪽에서 줄기가 자라서 새 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늘 쪽을 나누어서 보면은 정상적인 마늘은 마늘 쪽에서 더 이상 자라는 게 없습니다. 즉, 우리가 마늘을 깔 때 보면은 마늘 껍질 끝이 약간 뾰족한데 그 뾰족한 상태에서 생장이 멈춘 것이 정상인데 2차 생장된 포기들을 보면은 2개, 3개, 4개 모든 쪽에서 마늘이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늘 한 통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는 정상적으로 2차 생장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 5쪽은 모두 2차 생장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늘이 2차 생장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못 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생장이 약할 경우는 수량 감소는 일어나지만 쪽 분화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품성이라든지 다음에 씨마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차 생장이 되고 마늘 쪽이 다시 분화가 되는, 즉 마늘 한쪽이 2쪽, 3쪽으로 나뉘어져서 작은 마늘이 될 경우 이 마늘은 상품성이 없을 뿐더러 이것을 씨마늘로 다음에 심을 경우 마늘 한쪽에서 2개, 3개가 발화가 되기 때문에 재배상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생장된 포기는 씨마늘로 사용하거나 상품성으로 판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마늘 2차 생장된 모습인데요. 지금 그림처럼 마늘 끝이 이렇게 껍질 끝이 자라다가 이렇게 스톱해 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구비대기에 이렇게 줄기가 자란 것은 식물체의 어떤 그 영양과다, 즉 지상부에 있는 영양분이 구로 가야 하는데 구로 가지 못하고 영양생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2차 생장이 일반적으로 마늘에서 발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2차 생장은 마늘 자체가 발화된 게 아니고 마늘 껍질이 자란 겁니다. 자, 그러면 마늘 껍질이 왜 자랐을까? 그 원인만 알면은 2차 생장의 원인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생장이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큰 잎편이나 조기 파종할 경우 이때 2차 생장이 많이 생깁니다. 즉 우리가 일찍 파종하고 큰 거를 심으면 다음에 아주 크고 일찍 수확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큰 경향을 심으면 그런 경향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너무 큰 거를 심거나 너무 빨리 심으면 이와 같이 2차 생장이 일어납니다. 즉 2차 생장은 마늘의 어떤 지상부에 있는 영양 과다로 인해서 지하부로 다 내려가지 못하고 에너지가 과다해서 이것을 소모할 때를 찾는데, 이미 지상부에서는 잎이 다 나고 쫑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상부의 조직이 분화가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쳐나는 에너지를 어딘가에 소모를 해야 되는데, 그 소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늘 껍질을 키우는 겁니다. 만약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으로는 우리가 잘 먹고 에너지를 많이 먹으면 옆으로 살이 찌면 됩니다. 그러나 마늘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에너지 소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껍질을 키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물 과다하고 질소질을 과비 늦게까지 주는 경우입니다. 즉 마늘 구비대기에는 지상부에 있는 양분들이 지하부로 이행을 해야 하는데, 지상부에 질소 성분이 많을 경우는 오히려 탄소동화장에 있는 산물을 지하부로 내려가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질소 성분 자체가 새 잎을 만들거나 잎을 크게 키우거나 하는 영양 생장 위주로 하는 건데, 이게 과다하다 보니까 지상부 자체가 자기가 크려고 하지 양분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것과 경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부로 양분이 내려가지 못하고 마늘 껍질을 키우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겨울 온도가 따뜻할 때, 즉 이 원인은 뭐냐면은 겨울 온도가 따뜻하면 식물체가 웃자라게 됩니다. 즉 식물체가 빨리빨리 자라게 되고 마늘 쪽분화도 일찍 일어나게 되죠. 쪽분화가 일찍 일어났을 때 정상적인 시비를 해버리면은 마늘 입장에서는 너무 늦게 비워주는 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즉 비료를 늦게 주는 효과와 일찍 자람으로써 저온을 받는 효과,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쪽분화가 한 번 더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세 번째, 저온 저장된 씨마늘을 사용할 경우인데요. 마늘 같은 경우는 잎편이 분화하려면 반드시 저온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온을 받는 거는 겨울 동안에 저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7, 8월 달에 마늘을 저온 저장에 넣어서 미리 저온을 받아버리면 가을에 걸쳐서 생육기간 동안 이미 쪽분화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갖춘 다음에 다시 겨울을 받으면 저온을 2번 받으니까 쪽분화도 2번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쪽분화가 2번 일어난다는 얘기는 마늘이 2번 자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생장이 일어납니다. 이 그림은 마늘을 파종 전에 5일부터 한 달간 저온 저장고에 처리한 다음에 파종을 했을 때 2차 생장이 일어나는 비율을 본 것입니다. 30일간 저온 처리하면 75%가 2차 생장이 발생해서 전혀 정상적인 마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마늘은 여름철 덥고 무덥더라도 일반 창고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지 절대적으로 씨마늘을 저온 저장고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쫑을 너무 일찍 제거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쫑을 너무 일찍 제거해서 2차 생장이 됐다라기보다는 2차 생장이 일어나는 시기하고 쫑이 올라오는 시기가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쫑을 꺾을 무렵에 2차 생장 조짐이 보이면은 쫑을 꺾지 말고 쫑을 좀 더 오래 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쫑을 늦게 꺾으면 수량이 감소되지만 이 경우는 마늘쫑을 좀 더 키워서 2차 생장으로 가는 영양분을 마늘쫑으로 보내서, 즉 마늘쫑하고 2차 생장을 경쟁을 시켜서 2차 생장을 조금 둔화시키자는 겁니다. 마늘 수량 감소는 뭐 쫑을 늦게 꺾거나 일찍 꺾거나 같습니다. 그러나 쫑을 늦게 꺾음으로써 2차 생장을 조금이라도 억제시켜서 최소한 쪽 분화만큼은 막자는 측면에서 쫑을 늦게 꺾는 것이 2차 생장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벌마늘 발생 대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종기를 준수하고 산성토양을 교정해서 식물체를 건강하게 키우고 2차 생장이 적은 품종을 선택하고 저온 저장된 씨마늘은 정부로 사용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큰 인편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생육기에 질소질을 균형 시비하고 너무 늦게까지 너무 많은 질소질 비료를 주지 마시고 혼합한 균형 시비가 필요하고, 또 하나, 너무 지나친 관수는 양수분 흡수를 과다하게 해서 영양 생장을 과다하게 하기 때문에 관수도 지나치게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해서 과도한 생장을 억제하는 게 벌마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펀지 마늘, 즉 인편 미분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의 특징을 보면은 줄기 위쪽에 5 내지 6매 잎이 아주 밀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마늘종이 없고 줄기가 굵은 특징이 있고, 인편, 즉 쪽이 분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쪽이 분화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래 그림처럼 마늘이 양파처럼 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펀지 마늘은 마늘 잎이 이렇게 총생이 되고 있고요. 정상적인 마늘은 마디 사이가 길면서 마늘종이 발생을 합니다. 지상부에서 마늘 뽑기 전에 생육 중인 마늘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대서나 홍산 마늘의 경우인데요, 인편 분화 전에는 마늘이 마들 사이가 이렇게 짧은 총생 형태로 나타나고, 인편 분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마디 사이가 길어지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완전히 인편이 미분화된 게 아니고 인편 분화는 일어났지만 쪽이 몇 개의 쪽만 이루어지는, 즉 불완전하게 나타나는데, 역시 이것이 또 인편 미분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인편 미분화 현상은 아닙니다만은 인편 분화, 즉 쪽은 형성이 되었지만 쪽에 알이 덜 찬 형태죠. 그러니까 인편이 미성숙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 원인은 스펀지 마늘 일어나는 것과 조금 유사한데, 이 경우도 질소질을 너무 과다하게 너무 늦게까지 줄 경우 질소 과다로 인해서 지상부에 있는 양수분이 지하부로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미성숙 현상이 나타납니다. 스펀지 마늘 발생 원인은 겨울의 이상고온 또는 종구 자체적인 생리적 요인, 시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마늘이 쪽 분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온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저온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쪽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마늘은 쪽이 나누어지고 일부 포기는 나누어지지 않느냐 하면은 식물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조그만 차이, 즉 온도라든지 식물체 크기, 영양 조건, 이런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저온 감응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이 차이에서 인편 분화가 되고 안 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가장 큰 요인이 질소 가다로 인해서 이 스펀지 마늘이 많은데, 질소지비를 많이 주거나 너무 늦게까지 줄 경우 이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식물체 내의 CN율이 낮을 경우는 저온 요구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 저온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CN율이 낮아서 저온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스펀지 마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늘 그 쪽 구비대하고 쪽 나누어지는 특성을 보면은, 마늘 같은 경우는 구비대하는데 온도하고 일장이 상호작용을 하고 충분히 저온을 경화해서 쪽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마늘의 경우는 극단적인 단일, 즉 8시간 이하에서는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쪽 분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겨울이 지나치게 따뜻할 경우에 이 현상이 많은데, 보통 인편 분화가 일어나는 온도는 5 내지 10도씨인데 15도씨 이상의 온도에서는 인편 분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따뜻해서 인편 분화기가 될 2월, 3월 온도가 빨리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저온 요구도가 부족해서 쪽 분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늘 생육 과정별 온도하고 강반응 모식도인데요. 저온을 요구를 해서 인편 분화가 되고 장미를 요구해서 인편이 비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스펀지 마늘 방제 대책은 너무 큰 거 사용하지 말고 적기보다가 지나치게 조기에 파종하지 말며, 특히 질소질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너무 늦게까지 주는 것도 문제고요. 이 씨마늘은 생태형이 비슷한 지역에서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스펀지 마늘은 지금 씨마늘이 중국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씨마늘의 어떤 생산 지역과 재배 지역의 환경이 너무나 심한 차이에서 이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겨울이 따뜻할 경우는 질소 비료량을 줄여주시고, 또 하나는 질소 비료를 주는 시기를 조금 빨리 주시고 마지막 비료도 빨리 주어서 주는 것이 스펀지 마늘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